안녕하세요, 데빌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고대7 12편까지는 그 초보 단계로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그 12편까지는 꼭 이렇게 진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중급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기초가 그렇게 안 되면 뭐 해보나 만합니다. 해보나 만하고 계속 이제 그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자세, 전혀 모르는 기본기, 이 그립의 개념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세월이 지나서 구력만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부상과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안 느는 그 자괴감 뭐 이런 거에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진짜. 근데 그냥 즐기면서 질턴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 지금 치시는 거대로 그냥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되는데, 좀 잘 쳐보겠다, 이왕 운동하는 거 저 대회 나가서 우승도 좀 해보고 게임 같은 거 하면 좀 이겨보기도 하고 좀 저 사람 좀 이겨보고 싶다 뭐 그런 뭐 승부욕도 생기고 그러신 분은 꼭 1편에서 12편 아니면 슬기로운 민턴생활 전체 그거를 다 보시고 차근차근 기초를 잘 쌓으셔야 되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또 컨텐츠가 없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초급 단계만 다뤄가지고요. 이제 초급에서 중급까지 올라가는 단계 아니면 중급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초급 단계하고는 확실히 틀리긴 틀려요. 중급, 상급은 뭐 이렇게 게임을 하나 치더라도 아, 저 사람 잘 친다, 뭐 A조다 막 그런 생각이 그런 걸 보면 그 게임할 때 플레이가 틀리긴 틀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편으로 중급 단계를 이제 1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편이 뭐냐면 역시나 제일 또 기초가 되는 손목 쓰는 방법입니다. 손목 활용. 뭐 배드민턴은 손목으로 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어깨로 이렇게 치시다 보면 어깨 탈이 100% 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손목으로 쳐도 어깨가 아프긴 아파요. 왜냐면 이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거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어깨는. 그래서 오래 친 사람들은 손목보다도 어깨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니까 어깨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건 병원 가서 뭐 치료하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치료해서 지금까지도 그냥 쓰고 있는데, 요즘에 또 안 치다가 가끔가다 한번 좀 게임 같은 거 세게 좀 해보려고 하면 어깨가 좀 세게 휘두르면 어깨가 또 갑자기 탁 아프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풀리고, 그러니까 좀 뭔가 여기가 기름칠이 안 되져 있는 상태 같은, 윤활유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몸 안 풀고 바로 치면 어깨가 분명히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몸을 푸시고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손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 기준으로 제 또 옛날 얘기를 해보면 또 슬기로운 민턴 생활에서도 했거든요. 얘기는 손목 쓰는 법, 뭐 손목 사용하는 방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클릭수가 되게 커요. 많은데 거기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간 제가 입문하고 1년간 진짜 재밌게 배드민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들이 그 치는 거하고 고수들이 치는 거하고 제가 치는 거하고 소리부터 뭐 클리어 거리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할까요? 라켓 바꿈부터 합니다. 라켓질부터 합니다. 라켓질. 이 라켓이 안 좋은가? 왜 그러지? 그러면 새로운 라켓, 그때 당시에는 막, 새로운 라켓들, 전설의 명검, T10, 나노 8000, 구형, T10 구형, 블랙. 그런 거가 좋다면 인터넷에 맨날 그 카페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라켓 나오거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막 서로 막 사가지고 시타해보고 그렇게 붐이었거든요. 저도 이게 라켓 때문에 그런가? 라켓 좋은 거 비싼 거 쓰면은 잘 되겠지 하고 큰 기대를 갖고 사요. 사서 일단 쳐봅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맞아요. 기존에 쓰던 것보다. 그러면은 막 실망을 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거를 그럼 너 이거 한번 고수한테 그때 이제 젊은 그때 한 B조 정도 되고 C조 정도 되는 애한테 이렇게 너 한번 이거 쳐봐라. 어떻게 치나 보자. 그 친구가 치니까 그냥 막 뻥뻥 나가고 소리도 좋고 엄청 좋대요, 라켓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제 탓이에요, 제 탓. 제 실력 탓. 제 손목 탓. 그게 손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중급 단계로 올라가려면요, 그 기초 단계 12편까지 잘 보셔서 잘 마스터를 했다, 그런 개념을 잘 쌓았다 하시면 일단 손목 근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손목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손목 쓰는 법은 빠르신 저 같은 제 영상 같은 거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조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코치한테 배운다든지, 그래서 손목 쓰는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배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손목을 잘 초보 때부터 쓰면 그 사람은 운동신경도 좋은 거고 좋은 거죠. 근데 저는 1년 걸렸어요. 1년 딱 정확하게 1년이에요 1년째 되는 날 저 금산에 있는 저 동생한테 우리 그때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지방으로 막 다니면서 배드민턴 치러 다녔었어요. 열정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꼭 스타디 그룹처럼 그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동생들하고 치다가 뒤풀이 장소에서 거기에 있는 모르던 동생인데 어떻게 술자리에 껴가지고 형님 하나 제가 뭐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손목은 라켓을 그렇게 좀 소리가 빵빵거리고 좀 파워 있게 치려면 라켓을 던지라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이제 슬기로운 민통생활에 많이 했잖아요. 라켓을 던져라. 실제로 그러냐? 그래, 난 그러면서 속으로는 긴가민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래요. 자기가 이제 고수인 척하면서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같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막 가르치다 보면 아유 너나 잘하지 속으로.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열심히 막 가르쳐주고 잘 되게 해주려고 막 하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와가지고 또 알려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딱지 세게 저는 안 가르쳐요 절대. 그래서 저도 그때는 초보 때는 그랬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치고 했는데 나보다 조금 잘 치는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마음에 확 닿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자리 끝나고 그 다음날 체육관에 가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그래? 라켓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라켓을 던져봤어요. 진짜로. 딱 던졌는데 이제 진짜 던지면 안 된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던지고 이 그립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틀려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라켓 던지는 그런 거를 했더니 1년 동안 해오던 그런 스타일에서 완벽하게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중급 단계의 시초라고 봅니다. 기본 처음. 네. 그래서
라켓을 집어 던져라. 여러분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강화를 시키고 손목 사용하는 법을 본인이 깨우쳐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그때 느끼려면 라켓을 집어 던져라. 근데 집어 던지는 것도 처음 제가 그립편이나 뭐 이런 편에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그립을, 이스턴 그립을 잡고 이 준비 자세에서 이렇게 라켓을 뺏길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잡아라. 살며시 잡아라. 그래서 여기 그립 부분에 홈이 하나, 여기 구멍 있죠. 여기에 손가락 하나가 들락거릴 정도로 천천히 잡고, 악력을 이용하는 거는 요 세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엄지하고 요 검지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다 꽉 잡아도 되는데, 요게 잡으면 요게 신경이 타고 흘러서 엘보까지 와요. 그러면 좀 부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손가락으로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고성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세요. 이렇게 잡아요. 고성현 선수는 파워 있는 여기 네 손가락 위에다 이 엄지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완전히 힘 빼고 있다가 거기서 이 다섯 손가락 다 잡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힘 줘보세요. 이게 그 힘 주는 순간 여기까지 탁 차고 올라온다니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부상이 생기는 거예요. 엘보가. 엘보 원인은 요 원인도 있습니다. 꽉 잡고, 그립을 꽉 잡고 치는 거. 자, 그래서 꽉 잡고 치시면 안 된다고 초보 때, 아니, 그 1편이나 뭐 그립 설명에 무조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렸을 때 이게 빠져나야 돼.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헐렁헐렁한 잡은 상태에서 라켓을 집어 던져. 확 던져요. 근데 실제로 라켓을 던지면 안 되죠. 그럼 그때 요 세 손가락을 탁 잡는 거예요. 그게 악력을 쓰는 법이고 손목을 쓰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딱 던질 때 손목 스냅이 착 이렇게 착 써지는 느낌이 탁 듭니다. 이렇게 휙 소리가 나면서 집어 라켓을 던지면서 실제로 던지면 안 되니까 잡어. 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저는 1년 걸렸는데 1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이 되도록 손목을 못 쓰시고 어깨로만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각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진짜 행운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이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그래? 데빌돌이 하는 만큼 데빌돌이 말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진짜 라켓을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클럽 가서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영상을 보셨다는 거는 한번 해보세요. 해봤을 때 그걸 자꾸 못하고 그런 거는 진짜 운동신경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럼 운동신경이 없는 만큼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 이론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딱 두 가지예요. 그립은 살포시 잡아야 된다. 뺏길 정도로. 그냥 헐렁헐렁하게 잡는다. 헐렁헐렁하게 잡은 상태에서 라켓을 던진다.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던진다. 근데 던졌을 때 나가면 안 되니까 요 세 손가락을 잡는다. 그래서 그때 스냅이 생기는 거고 악력을 이용하는 거고 손목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손목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1년 만에 느꼈다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신세계에 든 거예요. 진짜예요. 딱 하루 차이로 그걸 누가 초보 때 그립은 천천히 잡아라, 살펴시 잡아라, 이렇게 뺏길 정도로 잡아라, 그것만 알려줬어도 제가 분명히 한 달 안에 그 손목 쓰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립을 이렇게 세게 잡으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잡는다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요? 받아들일 때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냥 어깨로 이렇게 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코치나 누가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배드민턴은 손목으로 치는 거니까 요 스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스냅을 주려면 이
손에 아기를 손 힘을 풀고 이렇게 뺏길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라켓을 이렇게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줬으면 진짜 1년을 허송생활 보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어깨로만 계속 치게 된 거예요. 어깨로 나름 이렇게 그 손목을 아마 사용은 했었겠죠. 근데 그 던지는 방법이 이 손목 악력 쓰는 그런 이론과 개념과 이런 거를 그때서야 알았다니까요. 운동신경이 없는 거죠,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중급 단계로 올라가는 그 비법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 손목 쓰는 거. 아셨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손목 쓰는 법을 이제 그거를 알았으면 손목 근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손목 근력을 강화시키려면 이런 운동기구들이 필요하죠. 제일 기초적인 거는 이 악력기입니다. 악력기. 자, 악력기. 이거는 아시죠? 이거 GD 그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되게 잘 만들어요. GD 그립 한번 검색해서 사보시면 한 10,000원 정도면 이렇게 파워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거 사실 수 있어요. 10,000원 정도면.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요거 잡는 거 자연스럽게 잡는 것만으로 해서 저 배드민턴 운동을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파워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무조건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좀 파워를 키워야 되겠다. 그때 이런 악력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악력기를 하면서 그 파워를 키워야 되겠다 했을 때 무리를 하시면 분명히 엘보 같은 거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넘치면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너무 과하게 저처럼 막 해가지고 해야지 늘긴 늘지만 너무 과하긴 하지 마시고 이 연습도 너무 과하게 단기간에 막 해봐야지 하고 그때 막 심하게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건 항상 포켓이나 뭐 차나 어디다 차나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신호대기 했을 때 이렇게 하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악력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 우리 그립 잡는 거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그립 이렇게 요것도 그립 잡는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요 세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천천히 뭐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팔 쭉 펴고 자, 팔 쭉 펴고 하면 여기서 침을 하면 여기까지 옵니다. 전달이. 그게 이제 이 상태에서 핀 상태에서 공을 타격을 딱 하면 그 충격이 여기까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스윙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쫙 펴지진 않아요. 쫙 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자, 그리고서 요 악력기를 연습할 때는 이렇게 세 손가락을 하고 이왕이면 손목 연습을 강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꺾어줘.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주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습했어요. 예. 쫙 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꺾고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괜히 엘보 쪽에 부상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 연습을 요 악력기로 연습을 하시고 다음에 이런 근력 강화하는 이것도 이 자세도 이렇게 135도 자세를 해서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것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길게 하셔야 돼요. 저처럼 제가 요번에 10년 만에 엘보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또 악력 키우고 막 칠 때 이거 세게 한번 잡아본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엘보 왔고요. 그 다음에 백 칠 때 또 좀 세게 쳐보겠다 해가지고 백 연습하다가 엘보 왔고 딱 한 번 왔는데 지금은 다 났어요.
다 났고, 그 슬리브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에너스킨 슬리브 딱 차면서 하면 절대 이제 그 부상은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엘보는 무조건 슬리브 착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쇼파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연습도 하시고, 손목 연습 잘하죠. 이게 묵직하니까 손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켓이 있으면 이제 헤드 커버. 자, 헤드 커버 씌우고 스윙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에 이쪽 바람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칠 때 잘 처음에. 그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이걸로 풀스윙은 이렇게 하실 때는 많이 익숙해지고 하셨을 때 풀스윙 하시고, 요걸로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처음 몸 푸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해보십시오. 근데 이게 세게 친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고 커버 씌워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쿼시 라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또 벽치기 같은 것도 수비할 때 벽치기 같은 거 스쿼시 라켓으로 많이 하시고, 또 손목 연습도 스쿼시 라켓으로 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중급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근데 초보 단계부터 자기가 손목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자세하고 스텝하고 수비 뭐 기본 그 2고대7 12편까지 잘 마스터를 잘 하시고, 이제 넘어오는 단계에서 손목 쓰는 것도 같이 연습하시고, 이게 중급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손목 쓰는 그걸 연습하실 때 보시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치시면 돼요. 난타나 누구 뭐 아주 초보자를 이렇게 좀 케어해 줄 때 이렇게 올려준다, 그런 연습용 난타 좀 쳐주세요 하면 난타 쳐주잖아요. 그때 우리 A조 완전히 A조들까지도요, 그런 개념은 계속 이렇게 기본 자세로 난타를 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자기가 좀 친다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자기는 톡톡 치고 그냥 상대방은 막 요쪽 저쪽 이렇게 막 줘서 그렇게 좀 초보들한테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식으로 치는 거는 저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도 이렇게 잘 친다 생각해도 본인도 이렇게 정확한 그 스텝과 자세로 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초보들 칠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실 만한 게 있어요. 손목 쓰는 법 중에 제가 몇 편에서도 분명히 한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라켓 던지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클럽에 다닐 때 아주 잘 치던, 손목을 잘 쓰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여자분들 이렇게 난타 쳐줄 때 보면 진짜 가볍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손목을 이용해서. 근데 공도 잘 나가고 손목이 좋다는 거를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양반이 어떻게 쳤냐면요, 제가 이 기본 자세 가르치는 이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등 뒤로 여기 칼날 모양이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페네 스윙, 내전 스윙 이스턴 그립 스윙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 칠 때 팁은 요게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가 여기서 탁 이렇게 칼날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탁 변해서 탁 친 다음에 여기 다시 꺾어서 내려오는
타법이에요. 이렇게 톡. 그냥 이렇게 톡톡만 쳐도 저 초보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난타 쳐줄 때, 그러니까 손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힘 풀고 있다가 라켓을 탁 던져, 라켓을 탁 던져.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난타 칠 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 난타 칠 때 이렇게, 자 난타 칠 때 이렇게, 이때 요렇게 135도로 요 스윙을 좀 하시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칼날이 올라와서 여기서 딱 펴져서 맞고, 정타를 맞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칼날이 올라와서 탁 여기서 돌려서 딱 맞고, 그 다음에 정타로 치고, 자 정타 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요거 그냥 제자리에서 이제 해주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난타, 그죠? 이런 식으로 치죠. 좀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연습 방법입니다. 실전에서, 난타에서 칠 때. 그리고 게임 하시고 뭐 난타 난타 제대로 칠 때는 이 자세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절대 이 자세에서 그냥 암만 힘들고 그래도 이 자세로는 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일단 손목을 쓸 줄 알아야지 이제 중급, 상급까지 되는 겁니다. 손목을 못 쓰면 망하는 겁니다. 자, 어깨는 거들 뿐. 어깨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손목 한 7, 80, 어깨 한 20%. 어깨는 그냥 거들 뿐. 방향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세만 이렇게 잘 딱 다져주는. 그리고 어깨는 손목을 쓰는데 도와주는 것 뿐이다, 이거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